성토장이 된 여당의 연찬 회기와 이건 한정 갈등이다. 한동훈 대표와 정부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한 친윤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와 3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가 됐다면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셈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전면전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 상황 현실인식에 대해서 바로 의사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피곤하시죠? 몹시 피곤합니다. 어제 밤까지 당직을 섰고요. 밤 10시에 요 앞에 병원에서 풀려났고 이따 다시 출근합니다. 권역센터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중증 환자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가 2~3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해야지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저 혼자인데 올해 2월부터 계속 6개월간 혼자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냥 직장인이니까 다니는 겁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장이니까 못 그만둬서 다니는 거지.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 행위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한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실과는 괴리가 심한 발언이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오늘 말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대통령은 뭐 기자들 혹은 뭐 국민들에게 현장을 한번 가봐라. 이거 그 정도 상황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남궁인 교수 얘기는 딱 2시간만 와서 보면 문제점을 알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금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국민의 어떤 정서와 좀 차이 나는 게 바로 현장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 총선 기간 중에 대통령이 이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해서 그때 이제 대파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소위 대파 논쟁이라고 벌어졌었는데, 자 거기서 보니까 당시에 뭐 할인해서 800원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과값이 굉장히 아마 높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 총선 이슈가 돼버렸죠.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집 근처 대파는 엄청 비싼데 왜 거기만 800원이냐 뭐 등등 해서 과연 대통령이 현실인식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게 사실은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꽤 논쟁이 됐던 이슈입니다. 예. 자, 근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기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지인들이나 또 제 아는 친구 의사들 통해서 이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응급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뭐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남궁인 의사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문이 열려 있고 의사가 있다. 이거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란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서남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뭐 등등을 다 관할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응급의사 전문의가 8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중에서 7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매일 병원에 밤에 딱 1명씩만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안에 심정지 환자 3명, 그다음에 뇌경색 환자 1명, 그다음에 심혈관 환자 1명, 5명이 동시에 들어왔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의문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혼자 심정지 환자를 그럼 누구부터 먼저 봐야 될 것이냐. 보통은 의사가 한 3~4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공의도 있고 해서 서로 나눠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심정지 환자 3명과 뇌경색 환자 뭐 등등이 오면 도대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렇고 더군다나 2월 달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매일 밤에 지금 혼자 근무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인터뷰하고 또 밤 10시에 출근한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과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 일단 이 남궁인 박사 이 전문의의 이야기 하나만 놓고 보면 예.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견해와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지금 현실은 지금 이 서남권 전체 광역센터의 제일 중증을 보는 이대목동병원에 지금 응급실이 이런 현실이다라는 거. 다른 데도 지방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어제 보도를 보면 지방에서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119를 이용해서 서울로 오다가 알겠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파고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대통령에게 현장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2시간만 응급실 와보라 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일단 이게 단 한 명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실제로 수원의 한 병원으로 100km 떨어진 곳을 가다가 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고요.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뇌혈전 의심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응급실에서 거의 12시간 꼬박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고 이런 사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속속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보도되는 것보다 보도되지 않는 사례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의료 공백은 상당한 불안감 그리고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지금 앞서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임산부들이 갑자기 이제 진통이 왔을 경우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지금 출산을 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27일에는 뇌혈전 의심이 있었던 중3 학생이 지금 응급실에서 12시간을 대기하다가 또 대학병원으로 다시 진찰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중학생 아들이 오전에 두통을 호소해서 이제 부산 영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2차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데 뇌혈전이 의심된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예.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계속해서 대기하다가 예. 다음 날이 돼서야 이제 겨우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예. 이런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비상진료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 국민들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의사들의 이탈, 전공의들의 이탈을 상징하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서울에서 캐나다에서 의사학위 학술 강연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 나이 또래가 비교적 주변인들이 많을 것 같은 박성민 비서관님 이런 거예요. 저 사진 서울에서 열렸던 저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학위 서울 모처에서 저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의사들도 어떻게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를 벌이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의사들하고 다 잘했다는 게 아닌데 다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하는 게 의미 없다. 이렇게 다 이탈하면 실제로 정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게 예전 세대와 달리 이탈해서 다른 직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가서 의사한다는 데면 우리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시민들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신청이 400명 정도 됐다라고 하고 예. 학술 대회 자체 이제 사전 신청이 그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면허로 의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강연할 때는 100명이 더 몰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공의들은 다 이제 탈출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근무하던 전문의들도 이제 거의 집단 탈진 상태로 가면서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아니면 응급실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몇몇 병원들은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강연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응급의학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고 예. 그런 열악한 수준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거의 놀랄 지경이다. 근데 응급의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딜 가나 전 세계 어디나 필요한 의학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받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강연에 사람이 저렇게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에서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과 동시에 예. 어떤 본인들이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도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의사들도 환자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 다 이익 집단처럼 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정부 여당의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겠죠. 어제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못 박은 뒤에 오히려 집권 여당은 더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의 비공개 토론에서 친윤 의원들까지 이례적으로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 대응에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말 이후의 말입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의 가능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응급실 뺑뺑이나 지역 의료 붕괴가 발생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개혁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비공개 토론이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전에요. 정부 차원의 이른바 의정 갈등, 의료개혁 보고대회 몇몇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왔습니다. 한 의원,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어떡할 거냐. B 의원,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 C 의원, 아니 의대 정원, 증원 문제 2,000명 절대 불변이라더니 왜 500명 줄였냐. 이현정 의원님. 네. 친윤 의원들까지도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낸 모양이에요.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연찬회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부터 아마 이제 의원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지역구에서 여러 어떤 이 시민들부터 듣는 이야기도 많고 본인들의 지역구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아마 꼬치꼬치 장관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에는 친윤, 친한 이런 의원들 없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런 무슨 대책이 있냐 도대체 이렇게 지금 의사들이 다 그만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예. 또 한 이 장관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뭐 이긴다 이렇게 했더니 혼을 냈다고 그래요. 어디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느냐. 지금 의사가 우리가 전쟁하는 거냐. 이런 거 이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를 적으로 규정했다가 그렇죠. 이제 비판을 받은 네, 거예요. 의사를 뭐 이 싸움은 곧 끝난다,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년 되면 지금 교육이 7,500명이 1학년 되는데 교육할 수 있냐? 이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니까 또 이 질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수가 없고 맞아요. 준비할 강의실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특히 이제 의사를 마치 이제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경고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꽤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 의원들이 워낙 질의가 아주 매섭게 진행이 돼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이라면 자신의 지역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지역구는 뭐 응급실이 잘 각동되고 어떤 지역구는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윤 지역구는 잘 되고 친한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어제도 상당히 의원들도 굉장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다 취재 영역이고요. 실제로 여러 의원들, 저도 몇몇 의원들 방송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 비슷한 의견을 냈고, 근데 서정업 변호사님, 저희가 굳이 개파를 나누자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윤, 비한 의원들도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걸 표출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도 이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 의료개혁 이탈 전에도요. 예. 제 기사 보니까 이제 옛날에도 응급실 뺑뺑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출산 있었어요. 제 말은 이런 걸 막아보자고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개혁 숫자 늘리면 앞으로 10년 있으면 평생 영구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의사 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숫자를 그럼 100자씩에서 의료교육에 100자씩이자고요.
그럼 이게 영구히 앞으로 응급실 뺑뺑이 못 막습니다. 예. 저는 어떤 이게 진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은 멈춤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이거는 필요하더라도 예. 지금 의사단체는 이제 한 명도 못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의사단체에서도 이제 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뭐 500이든 1000이든 숫자를 내놔야죠. 한 명도 못 늘리든 이걸 더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정부도 좀 이게 응급실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현장 밀착해서 우리 국민이 아무리 또 개혁이 좋더라도 당장 생명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 국민의힘 연찬에 있었던 정부 보고 자리였고 의료개혁에 대한 얘기.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박성 비서관님. 어제 저 자리에 원래 윤 대통령도 3번 연속 참석을 했다가 어제는 불참을 했고 근데 또 정부 보고 저 장관이 역설하는 저 자리엔 또 한동훈 대표가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둘의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까 일단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취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찬회 자체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는 대통령이 사실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 한동훈 대표와 어떤 갈등이 표면화되게 되면서 참석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갔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결국에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싸움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일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고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사실 저는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 자리에 장관만이 와서 어떤 질타를 받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예. 지금 어떤 응급 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던가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사실 저런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리에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제 본인의 좀 대안을 만들 여지를 좀 만들고 가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오히려 이 국정브리핑이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료개혁의 당위성만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더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 뭐 한동훈 대표가 저 자리에 이제 뭐 그래도 와서 뭐 제로콜라를 들고 이야기는 하긴 하셨다라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보면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예. 의료개혁으로 의제를 올리는 것을 좀 여당 측에서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어쨌든 칼을 뽑았으면 저는 무라도 자르셔야 된다. 지금 중재안을 내놨다고 한다면 예. 어떤 방식으로라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예. 마음을 모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좀 담대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저 자리가 비공개 자리였는데 꽤 성토회장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서 의료 공백을 성토했고 뭐 개파 없이 친윤 의원들까지도 이거 지금 정부의 대응책을 질타했던 여러 가지 모습도 아까 뭐 이현정 의원 취재에 따르면 이 전쟁이 조금 있으면 끝이 난다는 얘기를 정부 당국 누군가 한 모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의사들이 적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왜 의대 증원 2,000명 절대 불변이라더니 왜 이번에 500명은 줄인 거냐.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요. 본인 관련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도 김건희 그 여사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 아니 2,000명이나 정원에 정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도대체 왜 나왔냐 2,000이라는 숫자가. 무리한 거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된 거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의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그 얘기가 나면 불같이 또 경로를 한다. 아예 못하게 끊는다 그래. 물론 뭐 저희도 저 김건희 여사와 진중권 교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진 교수의 주장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좀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뭐 왜 통화를 했는지 이 통화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일단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할 때 2,000명이라는 정원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완강했다.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다라는 얘기했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또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내역이라든지 뭐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다시 보도로 접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국민 모두가 다 아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꼭 진중권 교수와 총선 이후에 1시간가량을 통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도 사실 맞는지도 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어떤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들이 항상 어떤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쟁점을 매듭 지어주거나 이 논란을 종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내용으로 다시 논란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특히 예전에 문자 내역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이른바 그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한동훈 대표가 문자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공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당시에도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없다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김 여사가 완강했다라는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이 2,000명에 집착하는 정부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완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내용상 드러난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2,000명이야 되느냐라고 정부에 다시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근거를 더 내놓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그 입장만 반복하고 의사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뭐 어떤 장밋빛 예상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께서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그런 공포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저는 성토가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진중권 교수 주장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와 이런 뭐 의대 정원을 늘리냐 아니냐 이거 문제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2,000명에 완강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어제 그 연찬회에서도 한 의원이 아니 그렇게 2,000명 절대 불병이라더니 1,590명인가요? 이번 증언. 어떻게 500명은 뚝 수가 없어지냐라는 정부의 잣대가 뭐냐라는 얘기도 좀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이현종 의원님. 네. 이번 의대 의료공백 사태 사실 역할을 좀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인유한 최고위원, 인유한 의원, 의사 출신인 인 의원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하나의 안으로 공식 제안했지만 수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인 의원도 뭐 최근에 여러 글쎄요, 뭐 인 의원이 최고위원회 때 윤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 뭐 풍문이었는데 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인 의원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 힘을 실어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인요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되고 난 뒤부터 사실 제가 알기로 의료계와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고 예. 또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의원에게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 적극 접촉해서 그런 결과를 좀 보고해 달라라는 공적 이야기도 미션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최고위원은 지금 본인이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의사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의사들의 많은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또 한지아 지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예. 쪽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 이제 고위 당정에서 당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모여서 지금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에 전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아마 최고위원회 때 최고위원회 와중에 아마 전화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이 2,000명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지난 4월 1일 의정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몇 차례 의견을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의정담화가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만약에 2,000명 곳으로 가면 우리가 선거 의미 없다. 선거 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최후 통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명 부분을 뭔가 터뜨리는 이런 행동은 의료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고 예. 한동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2,000명은 목표는 우리가 의료개혁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 자체를
실제로 의사들도 만족시킬 수 있고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꾸 2,000명은 과학적이다. 그리고 왜 의사들은 왜 통일된 의견 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아마 충돌이 빚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거는 목표는 같지만 그러나 이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어떤 여러 가지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 증원 유예안을 하나 안으로 공식 제안했지만 수용 안 된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토론을 하자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이거 세 가지만 저는 의문을 제기하면요. 예. 첫째는요. 2025년은 관계 뽑는데 의사들이 이 안을 받을까 이게 근본 의문이 들어요. 조정이라는 게 중재라는 게 양쪽이 다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의사들은 당장 내년에 한 명도 못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의사들이 수용이 안 될 거다. 이게 첫째 한동훈 문제. 대표 중재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니까 일단 네 그렇다 치고요. 말씀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026년은 아예 안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대 중에 기존 의대야 뭐 기존에 정원이 있으니까 유지하는데 또 신설 의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하나도 없으면 대학이 교수들하고 다 있는데 따라서 저는 신설 의대는 좀 이게 특례를 둬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면 1년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제가 제기한 의문이고 그다음에 2027년부터는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때는 또 2,000명 할 거냐? 그럼 이게 의사 단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답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2027년부터는 원래대로 2,000명 가느냐, 1,500명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하느냐, 그게 답을 내놔야 조정 중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말씀하시죠. 외관상으로 2026년 딱 안 뽑는 요건 보면 세 가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서 변호사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2026년 안 뽑는 게 아니고 증원 한 2,000명 이 증원을 없애는 거고 기존의 멤버는 3,000명은 있습니다. 신설 의대 그렇기 때문에 신설 의대도 신설되는 의대는 없어요. 내년에 신설되는 의대가 없고 기존 학교에서는 원래 어떤 정원 그걸 그냥 뽑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얼마 했는 거 이것만 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온다는 거는 그건 아닌 거죠. 두 분이 약간의 논쟁이 있으니까 참 이색적이긴 한데 일단 하나만 더 서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이거잖아요. 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인유한 의원도 일단 한동훈 대표 중재안 안 받아들였고 증원 문제 뭔든 이 꼬인 실타를 풀어야 되니까 한 대표 말에 좀 인유한 의원도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데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 이름 석자는 언급 안 하고 당정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소통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만 소통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보이죠. 아마 이제 그 의원들이나 또 친윤 의원들요. 또는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쪽하고는 이제 좀 소통이 되는 거고요. 제가 용산 사정에 밝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밝진 않은데. 그런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제 그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제 그 독대나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당에서 60% 이상 당원들과 민심이 뽑은 대표잖아요. 당을 대표하는 분하고 소통해야지 그 밑에 원내대표나 또는 친윤 의원들 개별적으로 뭐 전화하거나 의견 청취 이거는 공식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문제지만 한 대표도 문제고 두 사람 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다. 두 분 다 최소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독대하면서 두 분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수들은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지금 이게 소통은 정상적인 소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앞서 여당의 연찬회에서도 정부 대응에 질타하는 여당 의원들 몇몇이 있었다면 이런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했던 민주당 김한규 의원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고 6, 7시간 기다렸고 응급실 구하기 참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직격했는데 오늘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밖에 응급차에서 계속 기다리셨고요. 병원들이 열기 시작하니까 응급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빈자리가 생겨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제가 기다리면서 다른 응급차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걸 여러 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딱 봐도 이분들이 그냥 며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 읽혀져서 아버지도 힘들지만 의사들이 쓰러지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더 치료했으면 살 수 있었다는 걸 모른 채 돌아가시는 분이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만두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저는 어머니도 지금 다른 암 사기라서 병원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환자들 만나면 멱살 잡힐 상황입니다. 이제 김한규 의원이 어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본인 스스로도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언급하는 게 이 사태 어떻게 적절한지는 좀 고민거리지만 또 어머니 얘기도 했고요. 그 박성미 서관님. 지금 환자들 만나면 멱살 잡힐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 이런 얘기까지 더 한번 성토를 했어요.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뭐 최근에 제가 부친상 조문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원래 뭐 몸이 안 좋으시긴 했지만 좀 갑자기 이제 아프시게 됐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사설 구급차를 타고 돈을 지불하고 계속 이제 응급실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현장에서도 의사들을 봤을 때 굉장히 뭐 탈진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도 전해주시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겪은 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두고도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장에 가봐라.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이 환자들의 걱정과 분노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불안 이런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의료개혁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설파하시기 이전에 저는 국민들의 삶을 먼저 돌봐라 이 부분을 김한규 의원께서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지금 응급 상황 현실 인식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 오늘은 더 어머님 얘기까지 했어요.